한국 선제적 결단, 일본이 답할 차례. 아마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물밑에서 협상을 한 걸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일단 포스코 등 우리 기업이 먼저 지원금 40억 원 정도를 배상금으로 내놓고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일 미래기금, 한일 미래기금으로 자발적인 지원금을 동참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잠시 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일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 얼마 정도 참여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본의 피고기업 미래기금으로 참여. 정부 제3자 변제안 발표 후 일본 정부 입장도 발표될 예정이에요. 일본 기업들이 공동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열려 있다. 한일 재계는 미래 청년기금 조성 후 피고기업이 참여할 가닥이다라는 겁니다. 이 제3자 변제안에 피해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족 A씨는 수십 년 만에 문제가 일단락된 것 자체에 감사하다. 일본 사과는 애초에 기대 안 했다. 유족 B씨는 지난달 말 외교부와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한 유족도 있었다라고 반대하는 기류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리인격인 임재성 변호사가 SNS에 이렇게 입장을 올렸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다. 한국 정부가 외교적 실패를 감추기 위해 본질과 상관없는 재단에 일본 경단련의 참여로 분식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반대 의견도 임재성 변호사는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양당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안을 요청하듯 먼저 발표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라 꼴이 우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과거 일본의 잘못 덮을 수는 없지만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통해 미래를 비추는 환한 등불을 함께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은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가면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조가 안타깝게도. 네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친일이라고 하고 또 일본의 부당함을 비판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뭐 일본에 대한 무조건 정치적인 일본 활용이다라는 비판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계속 활용돼 왔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나오면 싸움밖에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익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본과 물밑 조율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일본 정부도 유족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의미를 밝힐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일본 기업들도 미래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기류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유족과 피해자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사과와 직접적인 배상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의 논쟁은 상당할 걸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외교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문제는 대일 문제는 감정적인 게 깔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다 걷어내고 그냥 드라이하게만 분석을 갖다 하면 1965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청구권 협정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약국 한국과 일본이죠. 그 국민이죠. 그 국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사이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대가로 우리나라 정부가 1965년에 그 당시 돈으로 받은 게 무상으로 3억 불, 유상으로 2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미흡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30년 넘게 36년 동안 침탈을 당했는데 이렇게 3억 불, 2억 불 이렇게 받은 게
그 충족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특수성이 있어요.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패전국의 식민지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필리핀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필리핀은 승전국인 미국의 식민지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여러 가지 그다음 분단돼 있었고 또 워낙 나라가 힘들고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제약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건 뭐냐면요. 그때 한일 청구권 협정할 때 정부가 국민의 권리까지도 포기를 갖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권리를 왜 전재수 의원님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포기를 갖다 시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징용을 당하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가 당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 다이렉트로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막히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법적으로 마땅하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다 떠나 가지고 현실을 보면 1960년대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체 GNP는 일본의 3%에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제 어떤 기사를 갖다가 봤더니 올해는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일본을 넘어설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1인당 GNP로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정도로 그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갖다가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전처럼 뭐 일본한테 뭐 계속 이렇게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도 이제 이만큼 컸고 우리도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지금 2023년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장 큰 위협은 북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것이다라고 조금 전 초강력 비판 입장을 내놨는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삼전도 굴욕. 예, 역사라는 것은 특정 정부 또는 일개 정부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피해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피해자 입장인 것이죠.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18년도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배상이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에 대한 배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 기업인 일본의 전쟁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 피해를 입은 강제동원당한 국민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행정부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해서는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일본하고 무역해가지고 흑자를 단 한 푼이라도 얻고 있습니까? 매년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 적자를 당하고 있고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능가했습니다. 일본이 경제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군사 대국화의 길로 나가는데 그 길에 일본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이런 지금 결정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과하고 있습니까? 독도를 대한민국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역사 교과서 지금도 보십시오.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정당한 지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다케시마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일본을 향해서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가해자인 일본을 옹호하고 일본의 논리에 휘말리고 일본에게 오히려 손을 들어주는 이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윤석열 정부 대일 정책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은요. 글쎄요, 저도 일본과 관련된 역사적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왜 일본과 대북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는지,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적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근대에 일어났던 6.25 전쟁이라든가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만행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너그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저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보다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문제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국가 간의 배상은 끝났지만 개인 간의 배상은 남아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대법원에서는 또 다른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가 있는 거고 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미래를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수다라는 것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국내 상영장 중에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과 우리 미래가 일본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지 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건설적인 토론이 좀 된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